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혜진입니다. 이렇게 고마워 교실 연수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위기학급에 고마워 교실을 긴급 투입했던 사례입니다. 대상학급은 1학년이었어요. 다들 잘 아시죠? 1학년은 입학으로 인해 고른 반편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도 한 학급에 집중 케어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가 몰리면서 위기가 발생했던 경우였습니다. 궁금한데요. 집중 케어라는 게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죠? 선생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학생들이죠. 예를 들면 자폐 성향이 있어서 유예를 했던 학생이 입학했고요. 또 취학 전에 이미 외부 기관의 상담을 받거나 관리를 좀 받았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는 기초조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서 선생님께서 파악하고 계셨는데 미리 파악하지 못했지만 차츰 두드러지게 시선을 끄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나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폭력적이고 또 고집이 센 친구, 사회성이 낮고 좀 산만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 학급에서는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훈련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애써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 케어가 필요한 4명의 친구들이 제각각 원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흩어지고 주의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선생님을 독차지하려는 친구 때문에 교사용 컴퓨터가 꺼지거나 선생님이 칠판에 쓰거나 붙여놓은 자료가 흩어지고 또 쉴 새 없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을 말리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버린 친구를 찾기 위해서 자주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화가 나면 발작적으로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또 친구를 때리고 자학하기도 하는 친구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자주 교실로 달려왔고요. 그때마다 교실은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됐죠. 근데 그런 교실이 많이 있나요, 요즘? 요즘 많죠, 선생님. 교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하고 하나하나 돌봐야 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담임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면 참 다행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학부모님께서도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전화만 계속 늘어가고 있었어요. 담임교사는 쓰러질 지경이 됐고요.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 끝났지만 이 학급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퇴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자주 회의가 열렸고 많은 도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지원 인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학급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 1시간씩 7시간의 수업을 지원하면서 담임교사와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누가 도와주죠? 그래도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도 계시고 또 상담 선생님,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움반 선생님, 특수학급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찾아보면 선생님 손 내미시면 도움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임 선생님이 먼저 1시간 수업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관하면서 대략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에 나머지 6시간을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담임 선생님이 참관하시거나 협력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모든 수업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은 담임교사의 요청대로 인성, 양보, 배려, 학교폭력,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흐름은 보편적인 그림책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활동하기, 마무리 이런 흐름으로 진행했어요. 다만 이 반 친구들이 집중시간이 매우 짧고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기초훈련도 전혀 되지 않은 특별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고마워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저를 소개할 때 나는 고마워라는 말을 참 좋아해. 그리고 모두 서로 그 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6학년 수업을 하고 왔는데 말이야. 1시간 수업에 고마워 100번 말하기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주세요. 해서 왔단다 하고 미리 짜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개수기를 착용하고 갔어요. 요건데요. 아이들한테는 고마워 반지야 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고마워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개수기를 누르고 자주 몇 번 말했는지 얘기해줘요. 주의가 흩어질 때마다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 개수기를 활용해서 주의 집중 시간을 연장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애들한테 고마워 개수기를 쓰고 주의 집중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르면 더 아이들이 집중이 흩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마워 하면서 손으로 누르고요. 이 누르는 동작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궁금해해요. 몇 번이 됐는지. 다가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마워 100번 도전에 성공하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고마워 반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도 고마워 반지를 드리고 함께 도전해 보라고 했고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제가 맡은 시간이 주로 점심시간 후 4교시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미리 들어가서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에 좋도록 마제형으로 좌석을 정리해서 교실 가운데 이야기 자리를 만들어서 비워두고 모여 앉도록 했어요. 한 사람씩 이제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제가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반지 누르면서요. 다른 친구가 오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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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렇게 반지를 끼고 엄지로 누르면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엄지척 동작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기만 해도 개수기가 한 15번 정도 올라가죠. 3차 시 수업부터는 전차 시에 다룬 그림책을 상기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이때도 아이들이 무슨 말이든지 대답을 하면 고마워 하면서 개수기를 눌러요.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를 해야 하는 때도 있잖아요. 조용히 들으려고 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들을 준비가 됐구나.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해줘요. 이럴 때는 주로 평소에 말을 잘 안 하거나 소극적인 친구에게 다가가서 고마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마워하면 아이가 부끄러워하진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는 듯해요. 하지만 금방 눈빛이랑 어깨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네.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온 걸 아이들이 되게 그렇죠. 좋아하겠어요. 예. 덕분에 고마워 개수기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에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네, 빨리 준비하는 친구들 몇 번만 반복해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개수기를 누르면 금방 반 전체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바로 앉아. 이 말은 한마디도 필요 없는. 네. 조용히 해. 바로 앉아. 안 들리죠. 고마워, 고마워. 훨씬 더 효과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의도대로 잘 따라와주면 고마워라고 피드백을 하는 건데요. 의도되지 않았던 모습이라도 이 친구에게 고마워 한번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마워라고 말할 거리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잘 보고 있구나. 고마워. 연필을 바르게 잡았네. 고마워. 연필을 들고 쓰기 시작하는구나. 고마워. 친구를 위해서 살짝 비켜줬구나. 고마워. 사실 교실을 뛰쳐나가지 않고 앉아있기만 해도 고마운 거니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고마워 교실에서 고마워 샤워는 조건 없는 고마워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운데 네. 잘 보고 있구나. 고마워. 연필을 바르게 잡았구나. 고마워. 이거 혹시 조건이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잘하는 점을 찾아서 고마워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하고 있는 그걸 잘 보려는 마음을 저는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군요. 선생님의 관찰이었군요. 네, 그렇네요. 네, 애정어린 관찰. 네, 감사합니다. 애정어린 관찰. 1학년 아이들이 유난히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면 질문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대답 다 해주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가 선생님 대신 대답 좀 해줄래요? 지원자가 있으면 그때 선생님은 고마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그림책 읽기를 활용한 고마워 교실 SOS 프로그램은 사전 참관 시간을 빼면 6일 6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입니다. 겨우 6시간의 그림책 읽기 수업과 고마워 100번 말하기 전략만으로 단단하고 안전한 고마워 교실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교사 두 사람이 1시간 내내 진땀 빼면서 학생 붙잡고 실시간 통화하면서까지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오늘 촬영 보는 소용이 없겠네, 이런 행복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친구들의 수업 방해 행동에 집중해서 퇴행을 보이기도 했던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고마워에 집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 방해 학생의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퇴행을 보인다고 했는데 1학년이라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친구들이 어려운 행동을 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다가가서 만져주고 앉혀주고 신경을 쓰니까 아마 관심 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퇴행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 친구들까지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고마워 하면서 우리 개수기 100번 도전에 몰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친구들의 그런 행동보다는 고마워 100번 말하기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고마워 샤워의 100번의 성공적인 이야기. 네네네. 심지어는 제가 100번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마워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쁘다. 네, 결국 우리가 고마워 100번 말하기에 성공했고 모든 친구들이 고마워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저의 지원 덕분에 주변에 지지하고 돕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고 하셨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 한마음으로 고마워 말하기에 집중하면서 교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1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 생각에 고마워라는 말은 손전등 같아요.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말해보실래요? 고마워. 고마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